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터넷 포털 검색어들을 쫙 보면서 네.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씁쓸했다. 이 검색어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따뜻했습니다. 아, 바뀌었네요. 예. 한 주 만에 정말 따뜻하다라는 게 어떤 건지 흠뻑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교황이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하긴 내내 그 소식이 있었죠. 예. 근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걸음 한 걸음에 온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아픔과 고통을 공감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몸소 보여줬는데요. 그 외에도 고마워요 소방관 검색어가 1위에 오르는 등 한 주 내내 정말 따뜻했습니다. 예. 교황 얘기는 뭐 일부에서도 하기는 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뭐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특별히 그 세월호 유가족 위로 이게 보니까 그 검색어 상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사건 사고 관련 속보들은 꾸준히 검색어에 오르고 있긴 한데 네. 일명 세월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것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것 이런 식의 문구가 정식으로 오르기는 제가 봤을 땐 좀 처음이 아닌가. 세월호 참사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랄 게 있을까요? 일단 첫날 도착하자마자부터 메시지가 바로 세월호였습니다. 환영단 일원으로 물론 탈북자와 이주 노동자 등도 참여를 했지만 유가족들을 만나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얼마나 이 세월호 참사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줬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5일 대전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강령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비인간적 경제 모델을 거부한다. 또 인간의 존엄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기를 빈다라고 해서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죠. 그리고 예. 오늘도 그 15식 미사 강령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특별히 124명의 순교자들에게 10옥을 직접 진행하는 미사. 이 행사가 바로 교황 순방 일정 중에 하이라이트였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광화문 일대가 마비였습니다. 직접 가보셨다고. 예. 제가 갔는데 마비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양방향 통행이 모두 자유롭게 원활하게 될 정도로 자리가 정리됐다고 하는데 오늘 나온 강령의 내용을 보면 순교자들의 모범은 막대한 부유함이라는 뜻이죠. 네. 이 부유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들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라는 부분에서 좀 반성할 게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고마워요 소방관이라는 검색어가 있었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예요? 고마워요 소방관이라는 폭풍 검색이 실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검색어에 오른 건데요. 지난 10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밤에 KBS 개그 콘서트에 멘탈갑이라는 코너에서 개그맨 이상훈 씨가 고마워요 소방관을 폭풍 검색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 날 실제로 검색어 1위를 했습니다. 고마워요 소방관을 검색을 해달라라고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검색을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일단 멘탈갑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갑이라고 하면 주인된 위치 또는 주도권을 그렇죠. 힘센 사람의 정신 상태를 좀 비판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그래서 이날은 국회의원과 소방관의 처우를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강한 멘탈의 소유자라고 비꼬기도 했는데요. 당시 언급된 발언 좀 셉니다. 국회의원들의 월급 중 반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불길에 뛰어드는 소방관님들의 멘탈을 찬양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마워요 소방관이라는. 네. 그런데 그 소방관의 처우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현재까지도 소방관들이 자신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하는 그 청원 운동과 함께 청토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달 7월 17일이었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을 지원하던 5명의 소방 공무원이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고로 순직하면서
이 문제가 더 뜨겁게 불거졌습니다. 예, 이게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만들어달라. 국가직이 아니다 보니까 지원이 너무 적어서 심지어 화재를 진압하러 나간 상황에서도 목장갑을 낀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의 요구를 정리하면 뭔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로 편입시키기로 한 정부 안을 재검토해달라라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직 소방공무원들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제로 소방관들이 25kg에 달하는 방화복을 입고 광화문 광장 또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도 해서 관련 사진들이 SNS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게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인데 네. 이 문제가 또 다시 또 사그라들었는데 마침 고마워요 소방관이라는 검색어를 통해서 환기가 됐군요. 얼마나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저는 일주일이 지난 오늘 또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 왜요 또? 개그 콘서트가 재방송이 됐어요. 아, 지난주에 일요일에 났던 게? 그렇죠. 그랬더니만 재탈환 1위를 노리면서 다시 한번 고마워요 소방관이라는 검색어가 10위권 안에 잠깐 등장했었습니다. 저도 한번 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록금 카드 결제 거부 요것도 되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화제였나 봐요. 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또 8월 말까지 일제 2학기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실 대학생 등록금 문제는 2000년대 이후에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예. 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직접 체감하면서 살고 있는 20대들인데 이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 카드로 할부 결제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대학의 약 70%가 등록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반값 등록금도 대통령 공약이었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또 했었는데 이거는 시행 안 되고 있고 카드 결제도 못하고 대학생들이 어려움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틀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카드 회사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벌사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계열사인 건데 이들 대학에 회사 이름이 들어간 건물을 짓거나 교실을 만들어서 계속 학내에 어떤 재벌 회사 그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투자로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학생증과 카드가 결합된 방식으로 학내에서도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자재로 돈을 인출할 수 있게끔 학생증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등록금을 카드 결제로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수수료 문제 때문이에요. 대학들이 그 카드 회사에 수수료를 낼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부담스럽다 이거죠. 부담스럽다. 예. 네, 일반적으로 카드 회사가 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2.5% 안팎입니다. 지금 현재 대학에는 1%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 일부러 좀 싸게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참 이렇게 또 대학 힘들게 나와서 또 취업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실제 대학을 다니는 기간과 상이하게 예. 졸업 후 한 4년 정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취업 후에 월급 자체를 본인이 직접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요. 아유, 아까 그 좀 따뜻한 한 주 검색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는 그 우울한 우리 청년들의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